붙이게 되면 아무리 잘 깨끗하게 잘 붙여도 대시보드 같은 데는 전면부에 위치해 있고 이제 햇빛을 받으면 싹 이제 전체적으로 싹 비춰지잖아요. 에이징이 좀 있거든요. 여기에 스티치를 넣을 수 있나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한 줄이야 이렇게? 네. 여기요? 네네 맞아요.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뭐 모르겠어요. 이렇게 들어가죠. 네, 타공 넣어드릴게요. 타공 넣어드릴게요. 통풍은 없죠? 지금 통풍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조수까지. 타공 넣어요. 원하면 이 지금 경계선 있죠? 네. 여기에 스티치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다 두 줄짜리 들어가나요? 네. 두 줄이 들어가는 게 낫죠, 여기는? 안녕하세요, 방도날드입니다. 자, 앞서 보신 영상은 제가 작년 11월 달에 이 코나 일렉트릭의 실내 내장재를 업그레이드 해보고자 처음 찾아간 그런 업체 영상인데요. 제가 작년 11월 달부터니까 지금까지 무려 한 4개월을 걸쳐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서 제가 원하는 그런 업그레이드된 인테리어를 완성시켰습니다. 2, 3개월 전에 제가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한 장의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던 적이 있죠. 코나 일렉트릭도 럭셔리 트림을 만들 수가 있다. 나파 가죽으로 둘러싸인 그런 코나 일렉트릭을 기대해 보시라 하면서 제가 글을 한번 올렸었는데, 코나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풀옵션을 다 붙였을 때 차 가격이 5천만 원이 넘습니다. 굉장히 비싼 차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실내에 앉아 보시면은 원가 절감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앉아 보시면은 원가 절감이 사전적인 의미가 어떤 것인지 손끝과 눈끝에서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5천만 원 차 가격에서 2,300만 원을 빼면 2,700만 원이죠. 2,700만 원이라는 가격을 생각했을 때는 생각보다 값싸 보이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급 가격의 어떤 K3나 아반떼 이런 차들 봐도 우레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낌없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대시보드라든지 중앙 콘솔, 팔걸이 이런 대부분 우레탄이 많이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심지어 인조 가죽도 꽤 많이 들어가 있어요. 코나 전기차에는 우레탄은 정말 찾아보기 어려울 뿐더러 인조 가죽도 팔걸이 조금 이런 부분에서 살짝 들어간,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차 가격을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SUV다 보니까 세단인 아반떼나 K3보단 제작 단가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실내 내장재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어찌됐든 이 내장재가 저렴해 보이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꾸민 부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품번을 알아내서 일일이 바꿨던 그런 스위치류, 시트라든지 대시보드, 나파 가죽으로 전체 포인트 스티치까지 포함을 해서, 그 다음에 실내 수전사, 이렇게 해서 총 크게 세 가지로 만들어 냈습니다. 지금부터 이 세 가지를 차근차근 보시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제가 보여드릴 부분은 바로 시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제가 블랙 색상의 나파 가죽에 블루, 파란색 실선 스티치를 그어 놓은 디자인이고요. 지금 디자인을 보시면 반도체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그런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문양을 넣었습니다.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라는 컨셉에 조금 맞게 그렇게 이미지를 보이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다이아몬드 퀼팅 이런 식으로 좀 럭셔리함을 보여주지만 코나 일렉트릭이 럭셔리 차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디자인 정체성을 위해서 뭔가 전기차의 느낌은 어떤 것일까, 이런 것을 많이 생각을 하던 끝에 이런 패턴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이 패턴 보시면 솔직히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네, 맞습니다. 자, 이 차는 아우디의 이트론 전기차에 들어간 시트 패턴입니다.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고요. 이 아우디 이트론도 보시면은 이렇게 반도체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그런 문양으로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도 이런 식으로 한 80% 정도 카피를 했습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니까요. 네, 이런 식으로 전기차의 정체성을 맞춰서 이런 식으로 한번 패턴을 제작했다라는 점. 자,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여기 2열 중앙에서 전체적인 대시보드, 센터페시아, 중앙 콘솔 이런 부분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시선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블랙 원톤으로 거의 다 맞춰진 상태에서 계기판에 들어오는 조명 색깔이 푸른색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포인트를 이렇게 파란색 스티치로 마감을 했습니다. 중앙에 이렇게 센터 콘솔 수납함 부분도 이렇게
나파 가죽으로 다 씌워 놓은 상태고요. 저기 조수석 글러브 박스 이런 부분도 보시면은 손잡이 부분도 이렇게 마감을 해놨습니다. 인터넷에서 저 손잡이 부분은 다 주문을 할 수 있고요. 사실은 저 손잡이 부분이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들을 같이 보시면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러브 박스 손잡이 부분, 그리고 글러브 박스 위에 보이는 이 스티치들. 자, 여기는 손잡이 부분은 가죽이 저렇게 들어가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마감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도 몰딩을 붙이는 전용 아이템이 있어요. 근데 그 제품은 제가 지금 택배를 시켜놨는데 오늘 배송이 온다고 합니다. 이따가 붙여서 바로 또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위에 있는 이 스티치가 이 글로브 박스 안으로 가죽을 들어가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여기를 무조건적으로 박음질이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걸 하기 전에 이게 다 그대로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진짜 안 되는 건지, 무조건 저렇게 스티치를 보이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닌 건지는 제가 다른 업체를 가서 한 번 더 문의를 해볼 예정입니다. 손님 오셨슈.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저 코나,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여기 지금 스티치 들어간 거 있잖아요. 예. 거기 업체에서는 저는 여기를 안 넣어 달라고 했었는데 네. 작업할 때 여기가 박음질이 안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해서 해놨더라고요. 박음질이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 네, 가죽은 늘어나지가 않아요. 네네, 여기를 들어가려면은 이 지금 이 폭이 있잖아요. 네, 이 상태에서 늘어나지 않는 쪽을 늘어나가니까 어려운 건데 네. 가죽이 이제 쉽게 하면 동물이니까 상대적으로 등 쪽은 좀 늘어나지 않고 배 쪽은 좀 부드럽죠. 그래서 좀 소프트하게 늘어나는 쪽을 하면은 굳이 안 넣어도 되는 상황이고요. 자, 지금 다른 업체 사장님하고 좀 긴 시간 동안 얘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됩니다. 저기 부분이 쉽지만은 않대요. 근데 저 부분을 어떤 식으로 말아 넣어서 저기 스티치 없이 깔끔하게 할 수 있는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안쪽에, 안 보이는 쪽에 열어서 조금 밑에를 봐야 보이는 그 부분에 이렇게 봉제선을 넣어서 마감을 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예 이제 연하게 안쪽 플라스틱 자체를 디자인을 정교하게 좀 깎아서 그 부분을 마감을 잘 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둘 다 일단은 실제 부품을 보고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하고 이런 건지 그런 것들을 실제로 보고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확실한 건 일단 된다고 합니다. 일단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가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조금 다르게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한 것도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니지만 사람마다 잘하는 부분이 있고 뭐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좀 전에 영상 보신 것처럼 이렇게 마음에 안 들던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지금 수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손잡이 부분이 가장 큰 안 좋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임의로 가죽을 다 뜯어내고 컬러감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실버 컬러로 몰딩을 구입을 해서 따로 또 붙여 놓은 상태고요. 글로브 박스 라인은 아직 교체가 되지는 않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눈에 많이 이것도 좀 보니까 괜찮습니다. 크게 나쁘지가 않아서 일단 이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대시보드 쪽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이 대시보드 운전석 부분이시고요. 전체적으로 똑같습니다. 블랙 색상의 나파 가죽으로 대시보드도 전체적으로 트리밍이 들어간 상태고요. 저기 보시면은 중앙 스피커 기준으로 이렇게 좌우에서 끝까지 이어지는 파란색 실선 스티치를 넣어 놨습니다. 실제 원래 플라스틱 대시보드에도 굴곡진 라인은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물결친 듯한 이런 굴곡진 라인을 이제 그냥 가죽으로만 덮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스티치 효과를 줬더니 실제 전면에서 봤을 때 약간 와이드한 그런 시각적인 효과도 조금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부분이 바로 중앙 센터 콘솔, 버튼식, 기어 변속 그 각종 기능 버튼들이 있는 곳이죠. 이 옆쪽에는 사실 박음질이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 디자인상으로 제가 이렇게 선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밑에서부터 쭉 이어지게끔.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사실 운전할 때 이 모습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차에서 타고 차에서 내릴 때 옆모습이, 그리고 실제로 운전하다가도 일부러 보려고 시선을 내리면은 이 실선이 보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거는 정말 디자인적인 요소, 스티치를 길게 뽑아줌으로써 약간 이제 포인트적인 디자인도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길어 보이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쪽에도 지금 보시면 안쪽에 전부 다 마감이 나파 가죽으로 다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지는 이 부분, 지금 보시면 약간 오돌토돌 올라와 있는 부분 있죠? 저런 부분이 이제 퀄리티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이 약간 순정치 못하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퀄리티 마감이 어느 정도인지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가늠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쪽에도 뭐 따로 플라스틱만 남겨두고 이러면 보기도 안 좋고 조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파 가죽을 다 씌워놔서 그래도 전체적으로 조금 디자인은 통일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도어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네, 도어 부분도 보시면 팔걸이 부분도 동일하게 나파 가죽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에 여기 보시면은 인조 가죽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조 가죽이 들어가 있지만 디자인 통일성을 위해서 이렇게 나파 가죽과 파란색 스티치 라인도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도어 쪽은 좀 현란한 스티치 같은 거는 많이 자제를 했습니다. 지저분하게 보일 수도 있고, 대신 지금 보시는 부분이 기존에는 여기가 약간 우레탄인지 천연 가죽인지 비슷한 걸로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샤무드 재질로 제가 넣어놨습니다. 눈으로 보시기에는 약간 알칸타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알칸타라 재질하고 거의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샤무드, 스웨이드가 아니라 샤무드 재질이기 때문에 손으로 이렇게 문질렀을 때 크게 막 자국이 남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이 샤무드 재질은 이 도어 쪽뿐만 아니라 위쪽에 헤드라이닝도 제가 지금 블랙으로 다 맞춰놨거든요. 이런 부분도 전부 다 샤무드로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이 샤무드 재질 보시는 게 이제 차콜 컬러예요. 실제 블랙은 제가 작년 여름에 제가 이제 스웨이드 시트지를 사서 붙였던 B필러 쪽인데, B필러 밑쪽에 보면 이게 블랙이고 위쪽이 이제 차콜. 그래서 차콜과 블랙의 색깔 차이가 확실하게 지금 나는 걸 볼 수가 있죠. 너무 블랙 색상으로 하면 정말 차 안이 너무나도 어둡게 보이기 때문에 차콜 컬러로 만들어 놨고요. 전체적인 헤드라이닝 자체를 이런 식으로 샤무드로, 그 다음에 저기 선루프 커버도 전부 다 샤무드로 덮여놨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부분이 시각적인 효과로 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다음 보시는 부분이 바로 수전사 부분입니다. 네, 헤드라이닝 나파 가죽 트리밍 작업 이외에 가장 크게 한 작업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보시는 부분이 이제 운전석 도어 부분. 지금 도어 4짝에 전부 다 이 정도의 큰 패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블랙 리얼 카본 도트가 그대로 들어간 수전사로 만들어졌고요. 색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신의 한 수라고 꼽을 수 있을 만큼 지금 이 인테리어 컬러에 굉장하게 잘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블랙 색상의 나파 가죽이 살짝 아주 짙은 네이비 컬러가 돌거든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파란색 실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완전 올블랙보단 지금 이렇게 약간 정말 짙은 곤색처럼 보이는 듯한 이런 블랙 카본을 입혀서 굉장히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유광이 아니라 무광으로 입혔기 때문에 밤에는 거의 민무늬처럼 보이고요. 낮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본 문양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인위적인 듯한 느낌이 많이 없고요. 이 부분만큼은 정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전부 다 순정 차량처럼 느낄 수 있게 굉장히 분위기가 잘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뒷좌석 도어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동일한 컬러로 맞춰서 만들어 놓은 부분이고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중앙 센터 콘솔 뒷부분입니다. 여기도 원래는 이렇게 약간 돌기가 있는 플라스틱이에요. 짙은 회색깔, 올블랙도 아닌 짙은 회색깔의 플라스틱인데 제가 가죽을 다 씌웠더니 이 부분이 또 색상이 좀 튀더라고요. 그래서 저 수전사집에서 이렇게 컬러를 맞췄습니다. 짙은 곤색 느낌. 색상 조합을 사장님하고 많이 만들어냈어요. 이 색깔도 해보고 저 색깔도 해보고 하다가 이 컬러가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이 들어서 이렇게 뒷부분도 민무늬로 이렇게 수전사 작업이 들어간 상태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 대시보드 가죽이 나파 가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존 순정 계기판으로는 굉장히 동떨어지는 컬러감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색상 배합을 만들어낸 수전사 컬러로 이렇게 덮어놓은 상태고요. 왼쪽에 보이시는 저 송풍구도 따로 몰딩을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몰딩을 구입을 해서 저 부분을 마감을 시켰습니다. 원래는 몰딩 하기 전에 저기가 일체형 보드라서 가죽이 여기까지 다 들어가지 않고 지저분하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깔끔하게 몰딩을 도색을 해서 컬러감 일체화를 이렇게 시켰습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윈도우 스위치죠. 지금 보시는 윈도우 스위치가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린 부분입니다. 무려 3개월 동안 이 스위치가 배송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컬러가 실버 컬러입니다.
원래는 블랙 원톤으로 스위치가 들어가 있지만 지금 보시는 실버 컬러는 바로 코나 일렉트릭에 들어가는 그레이 3톤이죠. 블랙 톤이 아닌 그레이 3톤 내장재를 선택하시면 이 실버 컬러의 버튼이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이 그레이 3톤에 들어가는 실버 컬러를 주문을 해서 따로 받은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바꿔 끼웠습니다. 그래서 블랙 톤에 있어서는 이 실버 컬러를 넣었을 때 실제 코나 일렉트릭 카탈로그를 보시면요, 브로셔를 보시면 브로셔 사진에는 이 컬러의 윈도우 스위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제가 탐이 나서 이렇게 포인트로 맞췄는데요, 굉장히 세련됐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욕심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뒷좌석까지 다 완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버튼과 다른 부분에도 이제 메탈릭 느낌의 실버 컬러들이 많이 기존 순정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통일감이 된 부분, 그 다음에 블랙 리얼 카본으로 톤 다운된 블랙을 보여주고 나파 가죽으로 그리고 파란색 스티치로 포인트를 주는, 지금 보시면은 제 느낌에는 굉장히 검은색 약간 수트를 입은 듯한 굉장히 깔끔한 모습으로 약간 좀 차갑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 메탈 회색깔 컬러가 조금 있어서 차갑게 보이기도 하지만 이런 이미지가 저는 내장재를 만들고 싶은 이미지라서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느낌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바꿔놓은 부분들을 이렇게 한 군데 한 군데씩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전체적인 소재를 다 바꾸고 색상도 바꾸고 이렇게 했더니 타고 내릴 때 굉장히 느낌이 다릅니다. 이전에, 지금은 조금 많이 익숙해졌어요.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지금은 조금 많이 익숙해졌는데 이전까지만 해도 작업 전과 후가 차 타고 내릴 때 굉장히 느낌이 달랐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부분이 시각적으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말 디자인은 비슷하지만 정말 한 등급 위에 있는 약간 그 트림을 조금 높여서 새로 다시 출고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만큼 변화가 체감적으로 확 와서 굉장히 만족감이 있었고요. 지금 제가 이 시점에서 지금 제가 바꾼 것 중에 딱 하나만 포인트로 하나만 꼽자면 저는 과감히 헤드라이닝을 꼽겠습니다. 자, 이 헤드라이닝이 기존에는 회색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헤드라이닝 자체를 올블랙으로 어두운 차콜 컬러로 이렇게 재질도 샤무드 컬러로 이렇게 바꿨더니 일단 다른 작업은 다 안 해도 이거만 한번 바꿔도 회색깔이 전부 다 어두운 톤으로 다운되기 때문에 차가 한층 더 무게감 있고 세련돼 보입니다. 분명히 이런 거를 욕심낼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쯤 조금 변화를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샤무드 컬러, 이 블랙 헤드라이닝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리고 블랙 헤드라이닝을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작업이 굉장히 순정품으로 다 둘러버릴 수가 있어요. 실제 코나 내연차 트림 중에는 블랙 스웨이드 색상이 들어가는 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나 순정품을 그대로 주문을 해서 장착을 하면은 정말 순정 스웨이드 느낌 그대로 검은색으로 다 도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썬루프가 있는 차량은 작업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제 차량은 썬루프가 있죠. 그래서 순정품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썬루프가 없는 차량에만 블랙 스웨이드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썬루프가 없는 차량 소유하신 분들은 욕심이 나시면은 코나 순정 부품 중에 블랙 스웨이드 부품이 있기 때문에 그걸 구입을 하셔서 장착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저처럼 썬루프가 있는데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작업하시면 되세요. 지금 제가 손잡이라든지 뭐 짜잘짜잘한 거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안전벨트에 들어가는 그 작은 클립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블랙으로 맞춰줘야 헤드라이닝을 블랙으로 했을 때 통일감이 오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안 바꾸고 헤드라이닝만 뭐 저처럼 샤무드 재질로 둘러버리면 이 손잡이나 이런 것들은 짧게 모든 부품들이 회색으로 남기 때문에 선바이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보기가 싫습니다. 근데 이건 다행히 코나 순정품에 손잡이라든지 선바이저라든지 이런 게 순정 검은색으로 스웨이드로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주문을 해서 부품들은 검은색으로 맞춰 끼워만 주시면 지금 제가 했던 것처럼 굉장히 깔끔하게 순정틱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부품 품번 이런 것들을 이번에 작업하면서 만들어냈던 업체들에 대한 가격, 작업 비용, 품번, 색깔 코드 제가 영상 설명란에 다 오픈시켜 드릴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을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썬루프가 있는 차량 구매하신 분들 중에 이렇게 좀 작업을 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참고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썬루프 여는 그 버튼이 있는
실내등 조작 부위가 블랙 스웨이드 색상 순정품의 스위치류가 없기 때문에 스위치류까지 검은색으로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 실내에서 설명 영상을 한번 찍은 게 있는데 한번 참고해 보시죠.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썬루프가 없는 차량은 램프 콘솔 부분이 스위치가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다 검정색인데 저기 스위치만 회색깔로 돼 있죠. 제가 할 수 있는 튜닝의 최선이었습니다. 스위치류는 썬루프가 있는 차량에만 들어가는 스위치이기 때문에 블랙 스웨이드 내장재가 들어가는 정품 차량에는 썬루프가 없어서 저 스위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은색 스위치를 찾을 수는 없죠. 저거를 검은색으로 도색을 입힌다고 해도 저기 보이는 저 문양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저것들은 약간 오게티처럼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 조립을 해 놓으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쪽에 들어가는 램프류 부분들이 회색깔 실버 컬러로 굉장히 크게 보이기 때문에 이질감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있지는 않아요. 뒷좌석에 있는 천정 실내등도 마찬가지죠. 저 버튼은 회색으로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그동안 작업했던 제작 업체들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간단하게 제가 느낀 리뷰도 같이 첨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죽 트리밍, 헤드라이닝 작업, 선우시트, 경기도 하남시에 있습니다. 선우시트라는 곳에서 이 작업을 다 마쳤고요.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비전시트라는 곳입니다. 그쪽에서도 아까 보셨던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그쪽에서 이제 좀 수정 작업을 하기 위해서 들렀었고요. 수전사 작업은 이제 수리토 수전사입니다. 수리토 수전사 일산점 이렇게 세 군데에서 작업을 했고요. 자, 선우시트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가 짱입니다. 제가 가죽 트리밍 업체를 굉장히 많이 알아봤는데요. 이 선우시트에서 부르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 저렴한 거에 비해서 작업 결과물은 만족스러운 편입니다. 마감이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오돌토돌한 부분들 있죠. 그런 마감이 꼼꼼하지 못한 부분, 그 다음에 이렇게 시트도 보시면은 목받침대 그쪽도 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울렁울렁거리는 이런 퀄리티가 이렇게 매끄럽지 못하는 그런 마감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꼼꼼하게 다 해줘야 좋은데 마감이 조금 안 좋게 됐을 때 가격을 생각하면은 그 가격이니까 이렇게 됐나 보다 할 정도로 가격이 조금 가성비가 있긴 합니다. 어쨌든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하고 싶으신 분들, 꼭 그 부분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만 하시기에는 나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선우시트에서 제가 굉장히 느꼈던 단점 중에 하나는 이게 큰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소식 정보가 너무나 안 옵니다. 차를 맡겨놓고 제가 한 2주 넘게 3주 가까이 차를 입고시켰거든요. 근데 그동안 전화가 한 통화 정도밖에 안 왔습니다. 거의 다 제가 먼저 걸어서 뭐 잘 되고 있는지 어떤 거 있는지 물어봤을 때 대충 이제 이렇게 돼가고 있다라고만 얘기해줬고, 중간에 제가 교체할 부품 들고 방문을 했을 때 제가 원치 않은 곳에 스티치가 들어가 있고 이게 왜 들어갔냐 물어봤더니 그때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근데 이거는 이미 다 뒤집어 씌워놓은 작업한 이후에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라 제가 어떠한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제가 직접 디자인을 요구를 했는데 작업 사다 보니 그렇게 안 되더라. 이런 거면은 그때그때 소비자한테 연락을 해줘서 작업이 이렇게 될 것 같은 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봤었어야 되는데 사장님 임의대로 작업을 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뒤에 찾아가서 봤을 땐 이미 작업이 끝나 있는 상태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불편함이 조금 있었습니다. 가성비가 좋다라는 점, 이후에 코나 전기차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방문을 했을 때는 뭔가 좀 작업의 성과라든지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선택사항이 편하게 하실 부분들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단점은 사장님의 성향이 정보 교류에는 조금 소극적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찾아갔던 비전시트라는 곳에서는 글로브박스 이런 부분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의뢰를 했었는데, 일단은 뭐 힘들긴 하지만 가능은 하다고 했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할 수 있다고, 이왕이면은 그냥 타는 걸 추천을 하지만 만져는 보겠다. 근데 이게 디자인을 없앨 수는 있다. 깔끔하게 스티치 없이 더 제가 원하는 대로 다 만들 수 있다라고는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주세요 하고 실제로 부품을 새로 구입을 해서 그 부분을 다시 지금 입고를 시킨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2개월, 3개월이 다 돼가는데요. 아직까지도 연락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한 작업이든지 그 사장님이 직접 못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비전시트에서는 제가 직접 작업을 한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조금 아쉬움이 남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마지막 수리토 일산점인데요. 제가 수전사를 맡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장님은
사장님의 성향은 수리토 일산전 사장님이 저랑 가장 잘 맞았습니다. 본인 차처럼 꼼꼼하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수전사 작업이 아니라 여기 문짝에서 소리가 나요,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수전사 작업을 하려면 문을 뜯어야 되니까 뜯은 김에 소리까지 막 다 잡아주시고, 수전사에서 약간 불만스러웠던 부분들, 그 색깔 맞추는 거에서 굉장히 사장님한테 약간 감동받았습니다. 이 컬러가 무슨 빨간색, 주황색, 파란색처럼 원색이 아니기 때문에 컬러를 배합을 해야 되는데, 그 배합을 맞추기 위해서 페인트집 사장님한테 연락해서 배합 코드를 막 알아보시기도 하시고, 직접 이 색깔 저 색깔 샘플링을 해서 저한테 사진으로 다 보여주시고, 이렇게 약간 꼼꼼하게 해주시는 사장님은 사실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시는 목적도 있지만 원체 이 일 자체를 즐겨하시고 약간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물도 보셨다시피 굉장히 순정틱하게 잘 나왔습니다. 수전사 같은 거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과감히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자, 튜닝이라 하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차를 만든다, 뭐 이런 개념일 수도 있지만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 코나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이 차에 뭐 지금처럼 몇십만 원,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을 쏟아 부어도 이 차가 코나 일렉트릭이라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갖다 부어봤자 이 차는 결국은 코나 전기차예요. 벤츠나 테슬라가 되지는 않죠.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차는 내 차 아니겠습니까? 비싸고 좋은 차 굉장히 많죠. 하지만 내가 만지지도 못하고 내가 타지도 못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날씨로부터 보호도 해주고 나의 이동 수단도 되고 나한테 편리함도 주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집까지 바래다 줄 수 있는 그런 안락함도 줄 수 있고요. 저같이 차박 캠핑을 하면서 인생의 재미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는 지금 내 옆에 있는 내 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 차에 돈을 얼만큼 쏟아붓느냐인가는 여러분들 본인 몫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튜닝을 꼭 비싸게 돈을 많이 들이고 시간을 많이 들이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거 튜닝 해보신 분들은 분명히 아실 거예요. 램프 하나만 바꿔도 괜히 타가지고 잘 키지도 않는 불 한 번씩 켜보고 만족해하고 다시 끄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탔을 때 필요에 의해서 그걸 키면 괜히 말없이 뿌듯함, 이게 바로 튜닝의 진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코나 일렉트릭 나만의 럭셔리 트림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모든 품번, 품목, 그 다음에 색깔 코드, 가격, 업체에 대한 정보는 전부 다 설명란에 다 공지를 해놓을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방도날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살아있네.